요즘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 훨씬 편안해 보이십니다. 네, 덕분에 잠도 더 잘 자고 몸도 따뜻해졌습니다. 경고드립니다. 잘못된 생강 섭취는 어르신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는커녕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묵직하고 머리는 흐릿하고 손끝과 발끝은 금방 차가워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나요? 그래서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 생강차를 끓여 마시고 생강즙을 사서 드시고 때로는 생강을 그대로 씹어 먹어보지만 컨디션이 확 달라지는 느낌은 쉽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강이 안 맞는 체질인가 봐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거듭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이준영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돌볼 힘을 조금씩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기 힘들어지고 식사를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이유는 한 환자분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한겨울 찬 공기가 매섭게 불던 날, 80세 김재현 어르신이 진료실 밖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몰아 쉬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안부를 묻자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며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님, 전 오래 사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밥을 먹고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노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금도 제 가슴을 꽉 죄어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들어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소화가 더디고 잠이 얕고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신다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의 건강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하고 작은 변화가 모여 노후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조용하지만 위험한 노화의 속도. 조금 전 김재현 어르신의 고백은 노년기의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여든이 넘었다, 주름이 늘었다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55세를 지나면서부터 우리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변화들이 위험한 방향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은 서서히 약해지고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몸의 온기는 손과 발 같은 끝부분부터 빠져나갑니다. 위와 장의 움직임은 느려지고 잠은 얕아져 쉽게 깨며 관절과 혈관, 소화기관, 심지어 뇌 속 깊은 곳까지 만성염증이라는 작은 불씨가 번져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만 실은 노화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참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아픈 건 아닌데 그렇다고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입원할 만큼 큰 병은 아닌데 예전 같은 기운이 나지 않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 말입니다. 바로 이 애매한 상태가 건강한 노후를 조금씩 갉아먹는 진짜 도둑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노년층 연구 결과를 보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작지만 오래가는 염증이 계속될수록 심장병과 뇌졸중, 기억력 저하와 근육 감소 같은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 안에서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 골절과 입원으로 이어지고 그 뒤로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경우 뒤에서 이 조용한 변화가 작용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한 번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손이 유난히 차갑다든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든지 식사 후 더부룩함이 오래 간다든지 꼭 새벽에 한 번씩 눈이 떠지는 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며 대응할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몸을 따뜻하게 지키고 피를 잘 돌게 하는 것을 노년 건강의 첫 번째 원칙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장수 마을들을 조사해 보면 몸을 차게 두지 않고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챙기고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평생 유지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강의 힘이 드러납니다. 생강은 모든 병을 고치는 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약해지기 쉬운 굼뜬 혈액순환, 떨어진 소화력, 길게 이어지는 만성염증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식물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속에서 서서히 식어가던 불씨에 따뜻한 온기를 조금씩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강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이 약점을 거의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위와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되찾아갑니다. 오늘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려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55세 이후 2배로 빨라지는 노화의 비밀.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처럼 크게 무리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회복이 오래 걸려요. 이 말 속에는 55세 이후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정확히 짚어내는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5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한 번 더 꺾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예전보다 열을 잘 만들지 못하고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들면서 기본적인 활동만으로도 더 쉽게 지칩니다. 혈관의 탄력도 감소해 피가 먼 곳까지 힘차게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후 다리 쪽 혈류 속도가 떨어질수록 보행 속도와 균형 감각이 함께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과 골절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고 밖에 나가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집 안에서도 약간만 움직이면 숨이 차는 느낌 뒤에는 이런 변화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들이닥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한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계단이 괜히 더 힘들고 그 다음에는 식사 후 속이 예전보다 더부룩해지고 밤마다 한두 번씩 깨는 잠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라며 그냥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나 의사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구간이 가장 아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순환과 온도를 조금만 도와주면 몸은 아직 충분히 반응할 힘이 있습니다. 피가 조금만 더 잘 돌기 시작해도 손발의 냉기가 줄어들고 뇌와 심장이 받는 산소가 늘어나고 소화가 편안해지면서 잠의 깊이도 달라지는 경우를 임상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과 피를 잘 돌게 하는 것을 늙지 않는 비결이 아니라 너무 빨리 늙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동아시아의 장수 마을들을 조사해 보면 추위를 피하는 옷차림만이 아니라 몸을 속에서부터 덮여주는 음식과 차, 가벼운 걸음과 스트레칭을 평생 습관처럼 이어 온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생강이라는 식물이 의미를 갖습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차가워지고 느려지고 염증이 쌓이기 쉬운 55세 이후의 몸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자연의 도구입니다. 다만 생강이 가진 힘을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왜 찐 생강이 나이든 몸에 특히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그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찐 생강이 노년층의 몸을 깨우는 과학적 원리, 제가 임상에서 수없이 보아온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생강은 나이든 몸에서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명확한 생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올이라는 휘발성 성분이 있는데 생강을 찌면 진저올은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변환됩니다. 중요한 점은 쇼가올이 진저올보다 한겸 작용 4에서 6배, 혈류 개선 효과 2배, 체내 흡수 속도 2.3배 높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서울대 규슈의대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서 확인됩니다. 쇼가올은 나이 들어 약해진 세 부분을 직접 겨냥합니다. 1. 굳어진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 2. 말초 혈류를 뇌 손끝 발끝까지 회복. 3. 만성 염증을 억제하여 관절 위 장 기능을 안정. 55세 이후 쇼가올 반응이 강해지는 이유는 우리 몸의 구조적 변화 때문입니다. 혈관 탄성 감소, 소화 효소 위산 감소, 말초 온도 저하,
산화, 스트레스 증가, 이 네 가지는 모두 생강이 개선시키는 영역입니다. 노년의학 저널 차임 연구를 보면 찐 생강 섭취 14일 후 손발 온도 하 2.4도 상승, 소화 불량 45% 감소, 수면 중 각성 횟수 22% 감소, 무릎 관절 통증 28% 완화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생강은 단순한 자극제가 아니라 움츠러든 몸의 리듬을 바로 쓰는 조절자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이 돌고, 혈이 돌면 소화가 편해지고, 소화가 편해지면 잠이 깊어지고, 잠이 좋아지면 면역이 켜집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에 생강이 관여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쇼가오를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먹어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 그리고 하루 적정량,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생강을 매일 먹어야 하고 누가 조심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생강으로 분명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과 발이 자주 차갑고 겨울이면 발이 시려 잠이 깨는 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잘 올라오지 않는 분,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자주 드는 분, 밤새 깊이 자지 못하고 두세 번씩 자꾸 깨는 분,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수치가 경계선 부근에 있다고 들은 55세 이후의 분들, 이런 분들은 아침마다 찐 생강을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몇 주 안에 송긋 온도, 소화 편안함, 수면의 깊이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제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파린, 고용량, 아스피린 등 강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 활성 위궤양, 심한 위염,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2주 이내에 수술을 받은 분, 평소 멍이 잘 들고 출혈이 잘 멎지 않는 경향이 있는 분, 6세 미만의 어린아이, 이러한 경우에는 생강이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양을 늘리거나 매일 복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가능 여부와 용량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금기 사항이 없는 성인의 경우 하루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제 임상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찐 생강 기준으로 세쪽 두께 2에서 3mm의 얇은 조각이 가장 무난한 출발점입니다. 이 정도면 순환과 소화, 염증 조절을 돕기에 충분하면서도 위와 장에 과한 부담을 주지 않는 양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복에 생강을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위가 비어 있을 때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자극이 그대로 닿으면 속쓰림, 메스꺼움,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 그 자체보다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5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이때는 위 안에 일정한 보호층이 생겨 있고 음식이 내려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강이 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소화와 혈액순환을 동시에 도와주기 좋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생강을 실제로 어떻게 고르고 씻고 찌고 썰어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효능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맞는 찐 생강 준비법, 한 단계씩 따라하기. 이제 생강을 실제 생활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익히셔도 생강을 잘못 사용해서 속이 불편해지는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생강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마트 진열대에는 색이 연하고 껍질이 깨끗한 어린 생강이 보기 좋게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 건강을 위해 사용할 때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껍질이 다소 거칠고 색이 노르스름하거나 짙은 갈색을 띠며 손에 쥐었을 때 단단한 생강입니다. 이른바 늙은 생강입니다. 이런 생강일수록 유효 성분 농도가 높고 찐 뒤 쇼가올로 전환되었을 때 혈액 순환과 염증 완화에 유리합니다. 물렁한 부분이 있거나 검게 변색된 곳, 곰팡이 흔적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껍질을 지키는 세척입니다. 대부분 흙이 묻었다는 이유로 생강 껍질을 두껍게 벗겨버립니다. 그러나 껍질 부분에는 생강 특유의 강한 기운을 완화시키고 위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어르신들일수록 껍질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을 넣고 굵은 소금, 베이킹소다를 소량 풀어 3분에서 5분 정도 담가 둡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솔이나 작은 브러쉬로 홈과 틈을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흙과 이물질은 충분히 떨어지고 껍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찌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강을 찌는 이유는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저올을 쇼가올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김이 충분히 오르면 중불로 줄이고 찐망 위에 생강을 올려 뚜껑을 닫습니다. 대략 12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짧으면 성분 변화가 적고 너무 길면 향과 정유 성분이 지나치게 빠져나갑니다. 찜이 끝난 뒤 뚜껑을 열었을 때 은은한 향이 올라오고 껍질이 살짝 윤기가 돌며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지만 쉽게 으깨지지 않는 상태라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완전한 식힘과 썰기입니다. 생강이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썰면 모양이 부서지고 단면에서 수분과 향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반드시 넓은 접시나 체에 펼쳐 산곤에서 충분히 식힌 뒤에 써야 합니다. 썰 때는 두께 2에서 3mm 정도로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게 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보관이 어렵고 너무 얇으면 건조 과정에서 쉽게 부서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가벼운 건조와 보관입니다. 막 찐 생강을 바로 밀폐 용기에 넣으면 안쪽에 수분이 맺혀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깨끗한 종이나 체에 생강 조각을 펼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겉면에 물기만 마를 정도로 두면 좋습니다. 습도가 높은 계절에는 식품 건조기를 약한 온도로 짧게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겉은 마른 듯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찐 생강은 유리병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준비한 생강을 아침과 하루 루틴 속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 그리고 7일 동안 어떤 변화를 살펴보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몸이 보내는 신회 귀 기울이기. 이제부터는 이론을 넘어 생강이 실제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가장 자주 해온 방법은 복잡한 검사보다 7일간의 관찰 일기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몸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사 후 15에서 20분 사이에 찐 생강 3쪽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너무 급하게 삼키지 말고 향과 따뜻함이 혀와 잇몸에 충분히 닿도록 여유 있게 씹은 뒤 넘기면 됩니다. 물을 곁들일 때도 생강의 기운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지 않을 만큼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아침, 오후, 밤의 3시점으로 나누어 몸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침에는 눈을 떴을 때 몸의 무게감, 이불을 걷고 일어설 때 허리와 무릎의 강직감을 살펴보십시오. 평소와 비교해 걸음이 조금 덜 무거운지, 손발이 예전만큼 차갑지 않은지 천천히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 3일째부터 예전보다 이불에서 덜 버겁게 일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후에는 점심 식사 후 1, 2시간 사이에 소화 상태를 체크합니다. 배가 얼마나 더부룩한지, 가스가 줄었는지, 식곤증이 예전처럼 심한지 관찰해 보십시오. 밥만 먹으면 바로 눕고 싶었다가 그래도 앉아서 책을 펼칠 수 있다로 바뀐다면 이미 큰 진전입니다. 밤에는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자다가 깨는 횟수에 주목합니다.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얼마나 맑은지 기억해 두십시오. 하루에 한 줄씩만 메모해도 좋습니다. 1에서 2일째는 위와 장이 생강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속이 무겁거나 쓰리다면 양을 줄이거나 하루 쉬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3에서 4일째는 손발 온도와 소화감, 오후 피로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십시오. 외에서 7일째는 수면과 아침 컨디션에 초점을 옮겨
예전의 나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수첩이나 달력을 하나 정해두고 아침, 오후, 밤 느낌을 각각 한 줄씩만 적어 보십시오. 아침, 발시림 조금 덜함. 오후, 식사 후 덜 눕고 싶음. 밤, 2번만 깨고 다시 금방 잠들m.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뒤 이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몸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 루틴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몸이 먼저 찾게 되는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장수의 비밀은 거창함이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순간 자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먹지 못하고,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래 사는 것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생강 한 조각이 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환자들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지키고 혈이 잘 돌도록 돕고 소화와 수면을 조금씩 바로잡는 습관이 쇠퇴의 속도를 확실히 늦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기적처럼 젊어지지는 않지만 5년, 10년 뒤에 나를 분명히 바꾸어뒀습니다. 아침마다 찐 생강 3쪽을 씹어 먹는 일은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밥을 다 먹고 나서 손을 한 번 더 뻗어 작은 접시 위에 생강을 집어드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반복될 때 몸은 그 신호를 기억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몸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도 있고 입맛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망쳤다고 생각하며 아예 그만두지 마십시오. 하루쯤은 쉴 수 있다. 대신 내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함께 이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 식탁에 작은 접시를 하나 올려두고 찐 생강을 몇 조각 담아두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도 이만큼은 몸을 위해 챙겨보자. 이 짧은 한마디가 가족 모두의 노후를 지켜주는 하나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공책을 준비해 아침, 오후, 밤의 느낌을 하루에 한 줄씩만 적어보시길 권합니다. 아침, 발시림 덜함. 오후, 밥 먹고 눕지 않고도 버팀. 밤, 한 번만 깨고 다시 금방 잠들m. 이렇게 짧게 적어 나가다 보면 몇 주, 몇 달 뒤에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몸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노년기 혈관, 뇌, 심장, 근육을 지키는 방법을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눌러주는 작은 구독과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오래, 그러나 편안하게 사는 길을 계속 찾아가 보겠습니다.